저는 진통제나 아니면 피임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생리통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그래도 대부분 그냥 그 진통제를 먹거나 피임약을 처방을 받는데, 자, 생리라는 게 왜 올까요? 우리가 이제 매달에 한 번씩 이제 찾아오는 마법이라고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 자궁 내막이 이제 자라면서 착상이 되게끔 도와주는 건데, 착상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자궁 내막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서져서 나올 때 자궁이 이제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눌리겠죠. 그 눌리면은 혈액순환이 이제 안 되겠죠. 차단이 되면서 자궁 내막 조직이 이렇게 죽은 조직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자궁이 수축이 돼서 자연스럽게 생리가 발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 자궁 수축할 때 통증을 느껴요. 제가 바로 보는 이제 관점은 허리 쪽에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 교감신경의 역할이 혈액순환을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허혈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허혈 상태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자궁도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못 쓰게 되고, 젖산이나 이런 그 나쁜 에너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 젖산 이런 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궁 내에 쌓이면서 이 자체가 통증도 유발하지만, 이 염증성 물질들은 자궁 수축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통제나 아니면 피임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간단하죠? 그 자궁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근육이 뭉치면은 혈액순환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이 뭉친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생리통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가 시작하는 날짜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미 생리가 시작된 상태에서 약을 드시면은 진통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허리 근육이 왜 뭉쳤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잠잘 때의 자세, 이런 게 안 좋으면은 허리 근육이 뭉치는데, 그 근육이 치료로 인해서 풀어졌지만 또 나쁜 자세를 취하면 또 뭉치겠죠.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좀 스트레칭을 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질 걸 권해드립니다. 생리대하고 생리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생리대를 이제 너무 오래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통풍이 잘 안 되겠죠.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질염들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예민한 분들은 그 생리대가 이제 피부하고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염증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고 뭐 3개월, 4개월, 어떤 분은 뭐 1년에 한두 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병원에 와서 꼭 물론 초음파는 봐야 되는데, 가장 흔한 이유가 이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난소라는 데는 난자가 배출되는 곳인데, 그 난포가 자라서 가장 선택받은 그 난포만이 이제 제일 크게 자라가지고 풍선이 터지면서, 그 난포 풍선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난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배란이 안 되는 거예요.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배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살찌는 거예요. 살이 찌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면은 식욕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쪄요. 그 살찌게 하는 이유가 인슐린 덕분이거든요. 그 인슐린이 단순히 지방만 축적시키는 게 아니라 난소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란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거니까 피임약도 처방할 수 있고, 또 임신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배란을 유도하는 약도 쓸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나는 살이 찌고 있지 않은지,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고 밤늦게 많이 먹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습관만 바꿔주면은 원래대로 생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생리량이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빈혈이 생겨요, 빈혈. 예. 그게 생각보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서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수술 중에 뭐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급성 출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만성적으로, 생리 때마다 양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수치가 떨어지면,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환자들은 빈혈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의사들은 딱 보면은 벌써 얼굴이 노래요. 그리고 의사들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죠. 그게 뭐냐면 빈혈이 없는 사람도 여기가 빨개요. 근데 빈혈이 심한 사람들은 여기 눈 밑을 이렇게 딱 내렸을 때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일단 먼저 판단하고 당연히 혈액 검사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아낸 다음에 수치가 너무 낮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철분 주사제가 있어요. 수혈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피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수술할 때 급한 경우에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만성 빈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철분제 주사를 맞고 또 본인도 철분제 먹고 약을 줘서 좋아하는지겠죠.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래요. 빈혈약 먹었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데 우선은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자궁에 혹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에도 혹이 생길 수 있어요. 용종 같은 거 우리가 영어로 폴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을 때도 생열이 많게 되고 원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궁에 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생리량이 줄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를 자궁 속에 넣으면 자궁 내막이 잘 안 자라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리라는 거는 자궁 내막이 부서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서져서 나오는 그 양이 많은 거죠. 생량이 많다는 거는. 그럼 자궁 내막이 많이 안 자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궁 내막이 안 자라게 하는 방법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루프를 넣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소염제, 이런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도 생리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혈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혈제가 아주 급성 출혈에는 못 쓰지만 이런 만성 출혈에는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유전적이진 않아요. 네. 유방암 같은 경우라면 그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 꼭 물어보거든요.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떤 분은 자궁암도 이게 유전적이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자궁암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그런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근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그러나 엄마가 근종이 있다고 뭐 딸도 근종이 생긴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저랑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이제 맨날 같이 사니까 식성이라든지 그런 자세, 뭐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닮아가요. 그럼 어머니도 분명히 옛날에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런 생리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똑같이 그런 자세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마치 어머니가 생리통이 있어서 내가 생리통이 생겼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잘못된 자세도 하나의 생활 습관이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 염증성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게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걸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자기 몸에서 잘 받아들이는 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염증성 물질이 나는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약, B약 다 먹었을 때 B약이 낫다고 한다면은 그 B약을 먹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생리통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죠. 다만 생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도 있고 자궁 성근종이라는 병도 있고 하거든요. 자궁에 암은 아니지만 양성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이 나는 딴 사람보다 생리 전부터 발생해 일어나 그러면은 꼭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죠. 아니 생리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착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임신이라는 거는 지금 착상이 잘 돼가지고 얘기 잘하고 있잖아요. 그 생리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궁 자체가 처음에 이제 임신하면서 이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지지하는 인대들이 있어요. 그런 인대들이 당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궁은 점점 자라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점점 자라면 주변 조직들이, 인대들이 당겨지겠죠. 근데 만약에 심하게 아프다, 정말 막 배를 움켜쥐고 일 정도로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정밀 검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임신 중에도 난소에 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히려 임신 중에 임신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난소암도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단한 좀 약간씩 땡기는 거, 좀 뻐근한 거, 이런 거는 임신 초기나 중기나 말기 다 생길 수 있고, 근데 너무 아프다, 심하게 아프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와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처음 진행이라 좀 어색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